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종미술협회 이태근 전 회장을 모시고 조각 예술의 감상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근 회장은 예산에서 23년 전에 이사와서 세종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세종에서 완전한 터전을 찾기까지와 이태근 조각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떠나간 뒤에 행복한 너는 나를 잊어도 어느 순간 홀로인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거야.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들 살다 갔느니 착한 당신 외로워도 바람소리라 생각하지 마.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놓으리. 그 꽃나무 자라나서 바람에 꽃잎 날리면 쓸쓸한 너의 저녁 아름다울까. 그 꽃잎 지고 나면 낙엽의 연기 다 버린 그제 속에 숨어있는 불씨의 추억. 착한 당신
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 납치 이후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태근 회장님 납치 이후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 납시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FM 방송국에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 만나기 전에 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그 노래를 들으셨는데 네. 예, 어떠셨는지요? 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예. 더군다나 제 명함 표지에 있는 그 작품 이미지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 와, 그래요? 또 그거하고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선정했는데 예. 예, 우연의 일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기상 관측일에 세종시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뭐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다행히 저희 집은 없고요. 근데 예. 저희 쌍유리 마을에 좀 이렇게 산사태 난 데도 많고 네. 또 도로나 이렇게 하천이 유실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장님은 비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요번에 수해를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일상 생활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종시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근입니다. 네. 연기군 시절에 이곳으로 왔으니 세종시가 들어서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벌써 23년째 이곳 세종시에서 살고 있고요. 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리고 만드는 것을 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예산에서 나오고 대학은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네.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석사 졸업하였습니다. 네. 이후 대전에서 생활하며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시하고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모건대학교와 우승정보대학교에서 강사로 누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여 일찍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연기군에 작업장을 갖고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던 돌조각가 유영규 선생님 밑에서 작품을 도와주면서 돌이라고 하는 재료의 매력을 느껴서 줄곧 돌을 소재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기군에 연이 닿았으니 거의 3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네. 활동은 전국적으로 하지만 작업 환경 때문에 시골로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고요. 6년간 세종미술협회를 이끌어오다가 제 작업을 하기 위해 맡고 있던 많은 직함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조용히 살려고. 예, 네. 예. 네, 예산에서 출생은 했지만 세종시에서 23년간 살고 있고 또 대전 모건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를 하시고 또 모건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 강사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도 하시고 6년간 미술협회 회장직을 맡았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만두고 본인 일에 더 충실하고 싶다고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돌이라고 하는 재료에 그 뭐 소개하시면서 매력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돌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돌은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이제 석재는 좀 다루기가 좀 어렵고 작업을 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작가들이 이제 재료로서 많이 멀리하는 재료입니다. 공구를 다루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네. 도심 안에서는 이제 환경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예,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망치로 때려서 깨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파편도 좀 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부상 같은 거는 당하지 않으셨나요? 부상 많죠. 어. 이제 정으로 쪼는 거는 예. 아주 이제 사소한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저희가 전동공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전동공구라고 하면 전기에 의해서 이게 동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사고로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간다든가 또는 갈리기도 하고 그럴 경우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작업할 때는 긴장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그럼 아주 큰 돌을 할 때 그런 데도 참여해요? 네. 아니면 그럼요. 조그마한 돌서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요. 예. 특히 그런 큰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중장비도 쓰고 또 그 중량이 크다 보니까 뭐 대형 장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네. 때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네. 이제 섬세하게 이봐 징으로 계속 쪼아 나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네. 굉장히 또 섬세하시겠네요, 성격도. 이제 꼼꼼해야 될 때는 상당히 꼼꼼해야 되고요. 예. 또 큰 돌을 쳐낼 때는 처음부터 꼼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거칠게 네. 막 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을 다 포함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회장님이 신청한 그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아주 그 감성적인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평화롭게 그리고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그 가사와 음률이 좋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나갑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맑은 한 줄기 산들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먼 대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자연의 생명의 소리. 누가 내게 따뜻한 사랑 건네주리요. 내 작은 가슴을 달래주리요. 누가 내게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사색의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며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우산을 접고 비 맞아 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울적한 마음에 빗뿌리는 젖은 대기의 애틋한 웃음.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마음에 위안 돼주리요. 어린 시인의 벗돼주리요. 나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기타 세계 시인이라면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수도승처럼 하늘에 빗긴 노을 바라보면 시내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요. 네, 시인의 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 조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조각은 이제 그림이나 서예는 평면적인 작품인데 네. 조각은 입체적인 작품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이제 공간 속에 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요. 또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재료에 따라 어떤 중량감을 느끼고 또 실제 존재하는 어떤 인격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돌이나 스테인레스 또 브론즈 같은 작품으로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제작 과정은 좀 많이 힘이 들지만 또 그걸 만들어 놨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연구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예. 이제 또 물론 회화 작품도 오래 가지만은 이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작은 조각품 이렇게 보다 큰 조각 이렇게 마음에 들고 네. 그런 데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이제 큰 조각품은 주로 이제 기념비적인 상징 조형물이 제일 크고요. 예. 그런 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인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관에서 좀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예. 상징 조형물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또는 어떤 공공 건물에 이렇게 조각품을 많이 세우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그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요. 법적으로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한테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술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죠. 네, 그 건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네. 이렇게 당연히 네. 그 법적으로 네. 되어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종시 신도시잖아요. 곳곳에 다녀보면은 큰 그 조각품 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거 보면은 이 삭막한 길거리에서 그런 어떤 예술가의 조각품을 만났을 때 아주 기분이 좋고 네. 이렇게 관찰하고 한번 잘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조각품을 이렇게 감상하는 방법 좀 꿀팁 좀 주시죠. 예. 이 조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회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 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것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작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뭐 다른 작가들의 작품 내용을 100% 이해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작품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책을 읽듯이 예.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 됩니다. 어. 읽어 나간다는 게 어떤 글이 있어서 읽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뜯어보는 거 그냥 자세히 보는 그렇죠. 거. 관찰. 저거는 왜 표현했을까? 저걸 왜 저기다가 아. 표현을 했을까? 네. 왜 저런 색을 썼을까? 이렇게 자꾸 스스로 어떤 의문을 던지면서 예.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어떤 작가가 의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보여지고 느끼는 바를 그대로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의 감상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큰 조각품이나 이렇게
그 미술품 보면은 거기에 조만하게 네. 그 안내 글씨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그걸 읽어보고 네, 네. 작품을 보면은 네. 더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그거에 그렇게 빨라지긴 하는데 전 반대로 제안을 합니다. 와, 그 없애라고. 그걸 먼저 보지 말고 아, 그걸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게. 네. 근데 그 왜냐하면 그 작품 제목하고 재료라든가 작가의 의도가 그 안에 이렇게 살짝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이미 제목만 봐도 작가가 뭐를 의도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네. 그걸 보지 말고 음. 차라리 내가 그냥 그 작품을 먼저 보고 먼저 느껴보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보고 작가가 의도한 건지 한 것이 나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이렇게 그런 것도 실험해 보시고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는 우리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는 네, 그거 꼭 설명서를 먼저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앞으로 반대로 네, 예, 반대로 보야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느낌을 내 느낌하고 거기에 그 작가의 의도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작품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저한테 그 감상하는 분한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게. 네. 그러면 앞으로 저도 이제 작품을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꾸 이렇게 이제 작품을 보면은 그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작품을 그 해석해내는 지혜. 네. 예. 좀 더 말씀해 줘 보시죠. 지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관점을 자꾸 넓혀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처음에 직관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작품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생기면은 어떤 뭔가를 찾아보게 되겠죠. 예. 어떤 색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작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작가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든가 예. 그런 어떤 예술 관련 어떤 서적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서 나의 어떤 지적인 사고라든가 생각하는 부분이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단절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네.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조각은 그 망치로 두드리고 깨면서 해야 하는 직업인데 네. 그 쉽게 일반인들은 못 하죠? 어때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좀 위험하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요. 회화라든가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좀 쉬우니까 접근이 좋은데 네. 조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인들은 우리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은 나도 한번 그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뭐 어떤 전에-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꼭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예. 그렇죠. 그런 그녀한테. 부분을 이렇게 예.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유를 가지고. 예.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막 다듬고 그렇게 하면 막 얼굴 같은 많이 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있죠. 얼굴 튀고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사실 작업복을 입는데 이제 우리가 저런 드라마나 또는 어디서 볼 때 이렇게 앞치마도 하고 멋있게 작가들 작업복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작업복은 그런 게 아니고 다 찢어지고 좀 해지고 페인트 더덕더덕 묻고 그런 작업복을 많이 입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복이 깨끗하면은 네. 작업할 때 오히려 더 그게 장애가 됩니다. 털쩍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깨기도 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하는데 옷이 깨끗하면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하시던 분들도 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많죠. 우리 선생님 같이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다가 아유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또 접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전문가들. 많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에서 뭐 한 해 몇천 명씩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예. 그 중에 아마 작가로 계속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2~30%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예.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일반인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일단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수입에서 일부 나눠서 작품에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거기에 또 그만큼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버텨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 일반인들은 생활하고 이제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활만 하고 네. 가정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지만 작가들은 그 재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의지가 또 중요하고 네. 또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즐겁게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 또 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사모님이 신청한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노래 한 곡 또 듣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가슴 속까지 바람이 분다 살랑 바람이 나가 어느새 내 몸을 흔든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운다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내어 온다 지나가는 사람아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는 없는가 어이해 아무도 없는가 슬픈 꿈이여 깨어나지도 못할 나의 꿈이여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하늘이 낮게 내려와 운다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내어 온다 지나가는 사람아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는 없는가 어이해 아무도 없는가 슬픈 꿈이여 깨어나지도 못할 나의 꿈이여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네, 이택은 그 조각가님 사모님이 신청한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를 들으셨습니다.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택은 조각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각가님, 그 세종시 쌍유리 예술인 마을이 제가 볼 때 참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잘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나요? 네. 그 예술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이제 연기군 시절이죠. 행정도시가 오기 전에 예. 연기군 시절 남면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작업하던 작가들입니다. 근데 네. 이제 행복도시로 수용이 되면서 이 작가들이 외주로 떠나게 됐었는데 예. 그때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군데 한번 모여서 같이 예술인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 한 2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땅을 구하러 다니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마땅한 땅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많은 분이 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8분이 남아가지고 예. 마침 어떤 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희들을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그 땅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쁘더라고요. 예. 양지 바르고 앞에 예. 개울물도 흐르고.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부동산 하는 분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땅이 이제 저희 땅이 됐는데 네. 이제 거기서 흙도 받고 축대도 쌓고 해가지고 또 다 부지 나눠서 8명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씩 이제 나눠서 그 터를 잡았습니다. 네. 어떤 뭐 세종시가 오면서 또 이렇게 부가가치적인 상승 면도 좀 많이 있죠. 네. 땅값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 하려고 하면 아마 힘들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의 한 10배 우와,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예. 뭐 거기 들어간 작가들이 뭐 땅을 그 매매하고 할 의도로 간 게 아니라 예. 거기서 이제 평생 작업할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뭐 땅값엔 크게 이제 뭐 그렇죠. 생각을 안 두고 이제 있습니다. 살을 거니까 예. 팔지 않고. 네. 예, 예. 네, 아무튼 그 멋진 그 예술인 마을이 조성되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갤러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거기 가서도 갤러리에서 그림도 보고 주변 환경도 예쁜데 우리 그 갤러리 이름이 뭐죠? 예, 저희 갤러리가 갤러리 985입니다. 985?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FM 98.5라고 했었습니다. 대전 KBS 1라디오 채널명이거든요. 예, 예.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희가 작업할 때 하루 종일 그 FM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예. 예, 일반 라디오 음악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은 좀 이 패널이나 그 아나운서가 좀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클래식 채널을 틀으면은 그런 대화하는 내용은 많이 없고 그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데 작업할 때 이렇게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예. 이제 뭔가 음악은 나오는데 심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FM 98.5를 들었습니다. 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98.9 메가헤르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갤러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원래 갤러리는 이제 처음부터 갤러리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제 작업장 용도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세종미술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보니까 세종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자. 네. 또 이제 원래 노후에 그거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미리 좀 이렇게 앞당겨서 하자 해가지고 제 작업장을 다 빼고 거기를 갤러리 완벽하지는 예. 않지만 갤러리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개인전 할 수도 있고 단체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에도 그 전시장 갤러리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저는 지금 좀 갤러리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안 됩니다. 예. 거의 한 손으로 꼽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이제 하나 둘 생겨나긴 하는데 아직 좀 더 많은 갤러리가 더 생겨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시립 미술관 같은 그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물도 생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이제 뭐 많은 이제 신도시니까 신도시고 우리 예술의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행정 도시도 그렇지만은 또 예술가들한테 어떤 그 편리성도 많이 이렇게 보장도 되고 또 예술 공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은 제 생각으로는 좀 성공한 예술가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항상 평상시도 했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또 여기까지 열심히 이렇게 오셨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죠? 아마도 저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사실은 뭐 예술가 이름도 몰랐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화가가 김동우 화백인가요? 김동우? 신문에 예. 그 카툰 예. 4장짜리 카툰 하는 그 신문을 보면서 네. 그분이 화가라는 걸 알았고 우리 장옥진 화백이 유명하죠. 몰랐죠. 몰랐어요? 여기 연기군에 와서 알았죠. 천재 화백. 예.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미술부 활동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어디 이제 대회도 나가고 상을 받고 그러면서 소질이 점점 있었네 어렸을 때부터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 진학을 미대로 가게 됐죠. 예.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왜 미대 미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잖아요. 어땠어요?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자체, 대학교 가는 거 자체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시골에 살고 이제 여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 직장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부모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그냥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은. 잘 되니까. 네네. 예. 그럼 뭐 부모님은 시골에서 뭐 농사 지셨겠네요? 네, 농사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분이 여기 우리 제 임지안에 세종 납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적당한 고집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도 적당한 고집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꺾으셔가지고 지금 네. 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꿈을 위해서는 고집을 많이 부려도 좋겠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꿈을 되도록이면 일찍 가져라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다 보면 본인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태근 조학과님의 부모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자식이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어떤 분들은 꺾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봐서 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적당히 부모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성공하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 회장님도 뭐 무지하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글쎄 이제 성공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제일 큰 조건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힘들었었고요. 학교 강의 나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대학원도 사실은 2년짜리인데 6년을 다녔거든요. 예.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벌면서 그럴 때 좀 포기하고도 싶었고요. 예. 또 대학원까지 졸업했어도 사실 막막했거든요. 예. 작가로서 이름을 날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고 근데 작품을 한 점 두 점 해서 모으고 짬짬이 낮에는 다른 작가들 작업도 해주고 다른 일도 하면서 예. 저녁 시간에 제작업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나중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농담까지 들어가면서 늦게 들어가고 제 작업에 좀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지나온 삶의 어떤 발자국들이 어떤 저의 경력이 되고 그게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도 뭐 같은 전공인가요? 네, 대학교에서 CC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지. 예. 예. 그러면 두 분이 뭐 잘 맞는 거죠? 그 작업 같은 거는 서로 잘 맞죠. 그리고 네. 또 서로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조각이지만 저희 와이프는 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은 좀 다르고 네. 이제 서로 독려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같은 또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융합되고 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 세종 FM 방송국이니까 또 네. 노래를 꼭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패티김의 초우를 이번에는 감상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네, 패티김의 초우를 감상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날씨가 요즘 많이 덥잖아요. 네. 여름 휴가는 뭐 계획 세우셨는지요? 네, 올해는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날은 인사동 전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전시장 지킴이를 할 겁니다. 네. 지킴이 하고 바로 이제 처갓집으로 갈 건데 처갓집이 강화도거든요. 네. 그래서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가는데 이번 휴가 때 장모님 좀 가서 찾아뵙고 씨암탉. 그거는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네. 갔다가 예. 제가 이제 갤러리도 하지만 정원도 가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화도에 좀 아름다운 정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어.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정원 그 관리하는데 노하우 좀 배울 겸 네. 다녀올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좀 시간이 남을 때는 집에서 좀 푹 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휴가 계획도 지금 그 사업하시고 있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 뭐 휴가가 이제 뭐 인사동에서 그룹 그 전시회 그 지킴이도 하시고 네. 또 강화도 그 장모님한테 가서 또 이제 그 씨암탉도 한번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시고 네. 또 아름다운 정원 카페도 방문하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알찬 계획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휴가가 되기를 제가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휴가도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가 시간이 날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요즘엔 별로 여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젊을 때는 여행을 좀 좋아했었고요. 네. 혼자 배낭 메고 뭐 산에도 많이 다녔고 다른 지역에 이제 텐트 짊어지고 몇 박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결혼하고 하면서 거의 여행을 잘 못 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 감상을 하거나 이런 어떤 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거의 뭐 작업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 많은 여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직접 그 작품을 만들어서 또 나만의 그 정원을 네. 또 이렇게 꾸미시고 네. 그런 게 이제 그 뭐 취미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하면 뭐 노동 아닌가요, 그게? 노동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제가 즐거워서 하니까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도 정원 가꾸기에 좀 많이 매진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나무라든가 꽃은 손이 간 만큼 그게 또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거기서 손길.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이 좀 크다 보니까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또 노동은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살면서 또 어려운 일도 있었죠. 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결혼 초에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할 때도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30대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는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또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작가로서 또 어떤 이름도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력 질주하면서 지금까지 좀 달려왔던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좀 저도 좀 약간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요. 좀 힘들지만은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로서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결과물들 가지고 나중에 서울 가서 개인전도 하고 하면서 화랑하고 연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전시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작가로서 저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아픈 만큼 뭐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한테는 그 어려운 게 또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말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꼭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버킷리스트요.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여행을 좋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어떤 장관 같은 것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장가게라든가 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뭐 그리고 저 높은 히말라야라든가 에베레스트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좀 몇 날 며칠 트레킹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그 마야 문명의 마추픽추 같은데 그런 데 한번 가서 그 거대한 돌들을 정말 틈 하나 없이 그 짜 맞춰 놓은 마추픽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때 참 감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돌하고 연결되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하나 사가지고 위험한데. 아니요, 그것도 천천히 달리면 전혀 위험하지가 그러나? 않습니다. 예. 뭐든지 좀 빨리 예. 서두를 때 사고가 나고 그런데 네. 할리 데이비슨 타고 머리가 허옇더라도 저희 집사람 뒤에 태우고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다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제 작품을 하나 크게 해놓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뭐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꼭 네. 예, 한번 그렇게 성사 되기를 네. 예,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일이 많네요. 뭐 마야 문명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 또 찢어진 청바지 할리 데이비스 타고 또 여행 굉장히 상상만 해도 이렇게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 또 세종시 랜드마크에다가 본인 작품을 하나 딱 이렇게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뭐 감동받은 책도 있죠? 그 이제 책을 읽긴 읽었는데 다 전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 내용은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주인공 조르바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부분에서 좀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네. 어떤 광산 개발하는 데다가 전 재산을 투자한 그 어떤 사업가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네. 그게 광산이 좀 무너졌어요. 와.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릴 상황이 됐는데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그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여유 예. 정말 대단하다. 정신적인 어떤 승리가 있는 것이 미친 건 아닌가. 아닌 거고. 네, 미친 건 아니고요. 저 자신도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여유를 가질 그 수 정신을 있는 배워보고 싶다. 예. 그러면은 뭐 그 감동받은 책은 그 그리스인 그 조르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번 조각가님 그 아름다운 정원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예. 이번에 세종시에서 주최한 건데요. 지금이 몇 번째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아름다운 정원상이 3등상인데 오.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정원상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등은 최고의 1등은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정원상, 그다음에 아름다운 정원상인데 예. 저희가 아름다운 정원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것도 자랑거리네요. 예. 아무튼 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갔어요. 우리 끝으로 뭐 방송 출연 소감 좀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우리 그리고 내일이 방송 1주년 되신다고요. 네, 네. 1주년 되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에서 23년째 살고 계시는 이태근 조각가를 모시고 조각 예술 감상 방법 등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는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주현미의 비에 젖은 터미널,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태근 조각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비에 젖은 터미널, 인적도 끊어지고 밤바람도 차가운데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지를 않고 어이해서 내 마음을 울려주는가.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가로등 피에 젖어 애절히 흐느끼는 터미널,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엾구나. 어젯밤도 오늘 밤도 기다렸건만 어이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